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끼와 미국 주식 채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해볼 종목은 말이죠, 바로 이 AT&T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제 구독자께서 신청해 주셔가지고 AT&T에 대해서 리뷰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AT&T의 value는 28.51달러가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약 24.66%가 빠졌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여전히 COVID-19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주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AT&T Incorporation provides telecommunication, media and technology service worldwide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AT&T는 텔레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그리고 테크놀로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섹터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있고요. 인더스트리는 텔레콤 서비스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은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면은 이 SEC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그 각각의 매출액이 어떤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바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워너미디어,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기 쉽도록 제가 PPT로 따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AT&T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요. 커뮤니케이션, 워너미디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넘버는 바로 매출액인데요. 이 매출액만 놓고 보자면 말이죠. 커뮤니케이션이 약 82% 차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워너미디어가 16.6% 차지하고 있고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3.01%를 차지함으로써 여기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은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너미디어를 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16.6%의 섹터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만큼 AT&T가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시장 쪽만이 아니라 이렇게 미디어 쪽의 시장도 차지하려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도 지금 사업을 조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각각의 커뮤니케이션, 워너미디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는 어떤 부분으로 또 잘게 쪼개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쪽은 이렇게 모빌리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그룹, 비즈니스 와이어라인 해가지고 모빌리티 쪽에서 가장 큰 매출액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워너미디어 쪽에서는 말이죠. 터너, 홈박스 오피스 그리고 워너 브로스 해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등장한 HBO가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워너 브로스 쪽에서 많은 매출액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는 리오 그리고 멕시코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비교적 적은 부분이니까 전체적인 사업 비중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AT&T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 말이죠. 2분기의 레비뉴는 40.95조를 기록함으로써 다른 분기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별 큰 차이점이 없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2020년 2분기에는 40.95조, 그리고 2020년 1분기에는 42.78조, 2019년 4분기에는 46.82조로 약간의 그런 매출액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라마틱한 하락이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gross profit 같은 경우는 이제 revenue 빼기 cost of the revenue를 하면 gross profit이 나오는데 gross profit도 그 매출액에 맞춰서 조금씩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97조, 그리고 1분기 때는 23.50조, 그리고 2019년 4분기 때는 24.09조를 기록함으로써 그렇게 큰 하락은 없었지만 조금 천천히 하락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네요. 이번에는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을 보겠습니다. gross margin 같은 경우는 그 특정한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수익을 잘 내고 있냐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6.10% 같은 경우는 꽤나 각각의 사업 분야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반면 이 profit margin 같은 경우는 이 사업 분야를 포함해서 이 회사적으로 전체가 얼마나 수익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적자를 보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profit margin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매출액에서 cost of the revenue도 빼고요. other expense도 빼고 interest도 빼고 tax도 빼고 이런 거 전부 다 뺐을 때 결국은 회사에서 적자냐 흑자냐를 보여주는 그런 기준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3% 정도의 흑자를 유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분기에 비교해서는 꽤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분기 때는 10.70%의 흑자를 얻었는데 지금 이 2분기 때는 3.0%의 흑자를 얻었죠. 그래서 약 회사 입장에서는 7% 정도 덜 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ullseye and Bearsay 부분을 조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Seeking Alpha에서는 확실히 이 AT&T라는 주식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Very Bullish가 3명이고요. Bullish가 9명, 그리고 Neutral이 5명, Bearish가 2명으로 Very Bullish와 Bullish만 봐도 12명이 이 주식을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Wall Street 레이팅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Very Bullish는 7명, Bullish는 2명, 그리고 투자 중립, Neutral이 16명, Bearish가 1명, 그리고 Very Bearish가 1명으로 대부분 그래도 좋은 평가를 주고 있네요. Bullsey와 Bearsay에 대한 내용을 잠깐 그냥 go through 해보자면 말이죠. AT&T is a unique long-term investment opportunity with the ability to generate impressive long-term returns for the shareholders. 한마디로 지금 들어가기 굉장히 좋은 찬스이며 그 이유는 오랫동안 좋은 배당금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두 번째 보시면 말이죠. I'm not worried about the dividend at the moment, but I want to see the management execute beyond the balance sheet. 해서 디비던드, 배당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즉 AT&T는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갖고 있는 그 캐시 그리고 그 부채의 비율을 조금 더 낮췄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애널리스트의 바람인 것 같죠. They offer a high 7.50% sustainable dividend yield, and their shares are now priced for a dividend reduction that is not even coming.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지금 이제 주는 배당금이 7.50%로 굉장히 높으면서도 유지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주가는 배당금을 못 줄까봐에 대한 그런 공포심이 들어가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배당금을 못 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이 애널리스트는 말하고 있네요. Bearsay를 보겠습니다. AT&T holds too much debt and the common dividend payout is too high to support operating business growth. 한마디로 AT&T가 굉장히 많은 부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밸런시에서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debt load and the failure to adjust the future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부채가 많다고 합니다. AT&T's 7% yield garners the headlines, but beyond the yield is a challenge business under the questionable management. 7%는 지금 충분히 배당 비율이 높고요. 그 이상으로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 회사가 그 이상의 배당금을 줄지 말지는 의문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Bullsey와 Bearsay의 다른 입장이 있었고요. 이거에 대한 평가는 제가 직접 밸런시스에 들어가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밸런시스로 와봤습니다. Bearsay와 Bullsey를 보면은 베어 쪽은 말이죠. AT&T는 충분히 배당금 7%를 줄 수 있고 지금 들어가는 게 적기이다. 지금이 바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한다고 했고요. 오히려 베어 쪽은 말이죠. 지금 갖고 있는 AT&T의 부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 배당금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밸런시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30일 즉 2분기 기준으로 갖고 있는 이 캐시는 16.94 빌리언 달러로 꽤나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ceivable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내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임을 의미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9.13 빌리언 달러 정도 되네요. 그리고 intangible 같은 경우는 284.62 빌리언 달러로 무형자산인데 예를 들어서 기업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라이센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인벤토리는 14.51 빌리언 달러, 즉 14.51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Net 쪽은 168.34 빌리언 달러로 공장 그리고 장비 이런 것들을 자산화했을 때 나오는 가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Liability Distribution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부채를 뜻하는데 먼저 가장 큰 포션인 non-current debt를 보시면 말이죠. 175.62조를 갖고 있네요. 꽤나 큰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후에 은행에다가 내야 되는 그런 돈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안에 갚아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2021, 2, 3, 4 이렇게 장기적으로 갚아야 되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Current debt는 15.58조를 갖고 있네요. 이거는 12개월 이내에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tax liability는 정부에 갚아야 되는 그런 세금이 되겠고요. payable은 41.88빌리언 달러로 12개월 이내에 은행이 아닌 거래처에게 내야 되는 돈임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deferred revenue 같은 경우는 부채로 치지 않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예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를 예를 들자면은 1개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차 계약금을 내고요. 나머지 돈은 자동차를 실제로 타갈 때 낸다고 했죠. 아직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deferred revenue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 non-current debt를 보시면은 175.62조로 갖고 있는 이 현금 16.94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많습니다. 약 갖고 있는 현금에 비해서 부채가 10배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말이죠. 과연 이 non-current debt가 갚는 기한이 언제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non-current debt 같은 경우는 물론 내후년에 갚을 수도 있지만 말이죠. 회사에 따라서 어떤 거는 2090년까지도 갚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갚아야 되는 돈이 매년도에 얼마씩 지정되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차트는 말이죠. 바로 AT&T가 갖고 있는 non-current debt를 stretch out 해가지고 2020년부터 2097년까지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차트는 175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난 분기 1분기인 168조를 대상으로 갖고 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175조가 2분기고 168조가 1분기죠. 이 그래프로 보시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부채의 양 변화가 그렇게 크게 없었기 때문에 매년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의 양 또한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들어간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0년에 8.48조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을 이제 AT&T가 2020년에는 갚아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9.51조, 2022년에는 11.4조, 2023년에는 9.3조 이렇게 큰 액수들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는 다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AT&T가 어느 정도의 부분을 미리 갚았고 어느 정도의 새로운 부채를 갖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일단 이 초록 색깔 부분이 AT&T가 갚은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2020년에는 마이너스 0.15조, 2021년에는 마이너스 0.77조, 2023년에는 마이너스 4.5조를 미리 갚아버렸네요. 여기 보시면요, 새로운 부채가 생겼죠. 이렇게 갚아내고 있는 부채가 있는 만큼 새로운 부채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알아가야 될 점은 말이죠. AT&T의 부채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적어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AT&T가 갚아야 될 부채는 59조이고요. 이 부분을 AT&T가 감당해낼 수 있냐 없냐를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free cash flow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매출액을 보시면 40.95조를 기록을 했는데 이 매출액에서 뺄 거 다 빼고 줄 거 다 주고 결국은 남은 것이 얼마냐 보는 것이 바로 이 free cash flow 부분입니다. 7.6250조가 남았고요. 이것은 전 쿼터랑 비교해보면 말이죠. 전 쿼터는 3.9280조네요. 그래서 꽤나 많은 free cash flow가 이번 2분기 때 남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free cash flow margin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해서 free cash flow가 얼마나 남았냐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데 매출액 대비해서 약 18.62%가 free cash flow로 남았다는 부분입니다. 1쿼터 때는 9.18%의 free cash flow밖에 매출액 대비 남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자그마치 18.62%로 지난 분기에 비해서 2배나 free cash flow가 향상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free cash flow로 배당금을 줬을 때 돈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유를 보는 방법은 말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free cash flow payout ratio를 통해서 과연 이 AT&T라는 회사가 배당금을 주고도 충분한 돈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거에 대한 공식은 말이죠. 이 dividend per basic common share, 즉 0.52달러 나누기 이 free cash flow per share 1.0670을 하면은 0.52 나누기 divide by free cash flow per share거든요.
1.0670 하면은 곱하기 100 하면은 이제 48.73%의 디비던드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나옵니다. 즉 48%만큼을 디비던드로 내고도 약 한 52%의 여유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이 100%까지 간다면 말이죠. 전부 다 디비던드를 내고 회사에 남은 돈은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52%로 빚도 갚을 수 있고 또 다른 이제 사업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분기의 Free Cash Flow Dividend Payout Ratio를 저희 스스로 알아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AT&T는 디비던드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그 걱정인 부분은요. 그 Free Cash Flow Dividend Payout Ratio가 낮다고 해도 말이죠. 현재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갚아야 되는 부채가 자그마치 59조에 육박합니다. 이런 59조를 디비던드를 주고도 남아있는 돈으로 충분히 갚아낼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현재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Free Cash Flow 예상치를 다 갖고 왔고요. 그리고 배당금의 예상치 또한 다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Free Cash Flow 같은 경우는 말이죠. 매년 2%씩 상승한다는 그런 조건을 넣어 두었고요. 디비던드 같은 경우도 2%씩 상승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보수적인 그런 조건 속에서 만들어 놓은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2020년 같은 경우는 Q2부터 Q4까지 들어간 부분이니까요. Q1까지 합친다면은 20.4조가 되겠습니다. 이 상하에서 과연 지금 갖고 있는 이 Free Cash Flow로 충분히 부채를 갚고도 어느 정도의 현금이 남는지 남지 않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16.5조가 이제 Free Cash Flow로 남고요. Q2부터 Q4까지 그리고 11.2조가 디비던드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Free Cash Flow 빼기 디비던드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5,289 즉 5.2조가 남습니다. 여기서 이 2020년 해에서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가 8.4조가 되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8.4조를 다 갚지 못하니까 마이너스 3.1조를 갚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2021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2021년에는 프리 캐시 플로우가 25조가 만들어지고요. 이에 해당하는 디비던드는 15조가 됩니다. 25조 빼기 15조를 하면요. 9.7조가 되고요. 이 9.7조 상태에서 2021년에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는 9.5조입니다. 이 9.5조를 갚고 남은 돈이 0.2조 정도 되고요. 이 남은 돈을 지난번 작년에 2020년에 갚지 못했던 이 3.1조에 갚으면은 남은 부채는 마이너스 2.9조가 됩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프리 캐시 플로우가 28.5조 형성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디비던드가 15.5조입니다. 프리 캐시 플로우에서 디비던드를 빼면 말이죠. 12.9조가 남고요. 이 12.9조로 2022년에 갚아야 되는 그 부채를 11.4조를 갚습니다. 그럼 남는 돈은 1.4조, 즉 1.5조 정도가 되고요. 이 1.5조를 2021년 그리고 2020년 총 갚지 못했던 돈에다가 갚으면은 마이너스 1.4조가 남죠. 여전히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2023년에 29조의 프리 캐시 플로우를 만들어내고요. 디비던드가 15.8조입니다. 29조 빼기 15.8조를 하면은 약 13.2조가 남고요. 2023년이라는 그 원래 갚아야 되는 그 부채를 갚습니다. 그럼 남는 돈은 3.9조이죠. 이 3.9조를 이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와왔던 부채를 갚습니다. 그러면은 2.4조라는 돈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채를 전부 다 갚고도 2.4조라는 그런 프리 캐시 플로우가 또 남는 것이죠. 이 방법으로 2024년, 2025년까지 했을 때 9.4조라는 금액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AT&T 갖고 있는 이 프리 캐시 플로우만으로도 비록 갖고 있는 원래 현금은 좀 적지만 이 프리 캐시 플로우만으로도 충분히 그 배당금을 주고도 빚을 2025년까지는 관리를 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밸런스시트를 봤을 때는 밸런스시트 자체만으로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현금에 비해서 워낙 빚이 많다 보니까 좀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그 non-current debt의 부채 갚아야 되는 그 기간을 알아보고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이 free cash flow로 갚을 수 있냐 없냐를 따져보니까 갚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AT&T의 부채 부분은 우선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말이죠. AT&T의 게임 체인저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HBO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AT&T가 HBO를 인수를 했죠. 근데 이 HBO가 현재는 아마존 프라임에서 이제 나올지 아니면 로쿠라는 채널을 통해서 나올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 HBO는 36.3밀리언, 즉 3,600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고요. 2019년이랑 비교했을 때 5%나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독자를 갖고 있는 이 HBO가 만약에 아마존 프라임 또는 로쿠 쪽에서의 채널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된다면은 그거에 대한 파급력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최근에 이 피콕이라는 TV 네트워크 회사 또한 로쿠라는 플랫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Peacock is finally headed to Roku라는 기사가 있죠. HBO도 같은 포지션에 있었거든요. 과연 아마존 프라임이냐, 로쿠냐. 피콕 쪽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HBO 측 또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2019년 10월 30일 기준으로 HBO Max의 한 달 구독료가 14.99달러라 돼 있고요. 2020년 5월 2일에는 15달러에서 12달러로 줄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HBO Max Pre-Order Promotion drops price to $12 per month for the first year. 그래서 1년 동안은 이제 12달러로 줄이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HBO 쪽에서는 서브스크라이버를 계속 늘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죠. 비록 15달러라는 높은 금액의 구독료가 있지만 1년 동안은 이렇게 깎아줌으로써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HBO 입장에서 로쿠가 괜찮냐 아니면은 아마존 프라임이 괜찮냐는 제가 아직 봐보진 못했지만 결국 둘 중에 하나의 플랫폼을 선택해서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요. 나오게 된다면은 AT&T 또한 이 HBO의 3,600만 명의 구독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앞으로 창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AT&T에 대해서 심도 깊은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AT&T는 배당주입니다. 배당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성장주처럼 빨리 이렇게 오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AT&T의 배당 퍼센테이지는요 7%가 넘고요. 게다가 이 AT&T가 배당을 꾸준히 줄 수 있느냐 없냐를 물어봤을 때 밸런스 그리고 캐시플로우를 평가해 보니까 AT&T가 갖고 있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59조라는 부채를 상환해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금 같은 경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는 이 HBO라는 것도 로쿠 쪽으로 갈지 아마존 프라임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과가 어떻든 간에 AT&T는 HBO가 갖고 있는 이 3,700만 명의 구독자와 함께 같이 커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AT&T에 대한 리뷰를 끝마치겠고요. 혹시나 이 채널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란에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